안녕하세요. 2015 경기 환경안전포럼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박철희입니다. 근본 환경안전포럼은 일선 현장에서 환경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그동안 애써오신 분들에게 시상을 통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 안전한 환경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함께 해나가야 할지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인데요. 오늘 이러한 뜻깊은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화음을 내는 4인조 파페라 그룹 인치엘로를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클래시컬 앙상블 인첼로입니다. 네, 오늘 2015 경기 환경안전 포럼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정말 뜻깊은 일에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정말 너무나도 멋집니다. 저희가 첫 곡으로 들려드렸던 곡은요, 이태리 나폴리 미녀 오솔레미오인데요. 태양을 정말 멋진 태양을, 밝은 태양을 노래한 그런 곡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좋은 일에 환경 안전 지킴이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얼굴에서 정말 빛이 나시는 것 같고 정말 환한 태양 같은 모습이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들이 여러분께 선사해드릴 곡은요, 여러분들이 함께 감상하시면서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대 그리고 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흰덧단 배처럼 그대 그리고 나 낙엽 떨어진 그 길을 정답게 걸었던 그대 그리고 나 내리는 겨울을 좋아했던 그대 그리고 나 때론 슬픔에 잠겨서 한없이 울었던 그대 숙이던 그대 그리고 나 우린 헤어져 서로가 그리운 그대 그리고 나 파도를 가르는 흰덧단 배처럼 그대 그리고 나 흰 눈 내리는 겨울을 좋아했던 그대 그리고 슬픔에 잠겨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인첼로와 잠시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한 분씩 먼저 소개를 해드릴까요? 본인 소개를. 조성모 씨 아니시군요. 예, 예. 네, 안녕하십니까. 인치엘로에서 막내를 맡고 있는 테너 레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인첼로의 열정을 맡고 있습니다. 테너 루이 인사드립니다. 네. 네, 인첼로의 리더 테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첼로의 유일한 바리톤 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이런 훌륭한 4인조 클래식 그룹이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인첼로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소에 네 분께서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요. 네, 환경이 사실 저희들 이렇게 일반인으로서는 크게 어떻게 우리가 환경에 기여를 할까라는 것들을 크게 고민하진 않았지만 저희 생활 속에서 조금 좀 실천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팀에서 유일한 유부남이다 보니까 집에서 좀 집안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설거지, 빨래 등을 하고 있는데 설거지를 할 때 그 세제가 그 환경오염에 그렇게 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베이킹 소다나 그리고 구연산 등을 통해서 좀 친환경 네, 그런 세제를 좀 만들어 대단합니다. 네. 경제의 박수를 한번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하지 않는 걸 하고 계십니다. 대단합니다. 또 우리 메인 우리 테리. 네. 네. 저도 그 생활 하수 그리고 그 생활 하수에 아주 그 많은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자세는 몰랐는데 그 폐기된 그 유통기한이 지난 그 약품들 있잖아요. 뭐 불법으로 버리지 않고 약국에 갖다 주면은 그걸 따로 폐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활 하수에 좀 더 많은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잘 알진 못하지만 그래도 생활 속에서 최대한 쓰레기를 안 만들려고 하고 맞습니다. 만약에 쓰레기가 나온다면 그거를 잘 버릴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저희가 연습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최대한 소음 공해도 없도록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저는 스프레이 사용을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요. 저는 음식물 쓰레기를 남기지 않아서 몸이 요따위로 변했습니다. 저희는 음식물 쓰레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예, 한 정량으로 식사를 만들고 그리고 다 조금씩 덜어서 먹게 되고요. 예,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거의 한 주먹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항상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방송에서 항상 제가 말씀을 올리지만 음식물 쓰레기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너무 많이 버립니다. 예. 북한에서 우리 북한 주민들이 드시는 식량보다 우리가 버리는 음식 쓰레기 양이 아마 더 많지 않겠나, 예, 이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낭비하고 또 지구를 오염시키는데 저희야말로 큰 주범이지 않겠나 이런 반성을 해봅니다. 자, 계속해서 그 축하 메시지를 노래로 짧게 전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여기 써 있는데요. 한 곡을 더 청해 들을까 하는데요. 그냥 어떤 노래가 좋을까요? 네, 저희들이 한 곡으로 멋지게 선사해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노래 들려드릴까요? 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환경 안전 보안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훌륭한 일들을 하시는데 사실 쉽지만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의 그 길을 저희들이 응원해드리는 의미에서 My Way 준비했습니다. 친환경적인 노래군요. My Way.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네, Way. 맞습니다. 그렇죠. 윤태규 씨 거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인치엘로입니다. My Way.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And now the end is near, and so I face the final curtain. My friend, I said it clear, I stand my case, of which I'm certain.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Regrets, I have a few, but then again, too few to mention. I did what I had to do, and so it's true. Without exemption, I planned each hurry course, each careful step along the highway,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Yes, there were times I'm shooting when I bit off more than I could do, but through it all, when there was doubt, I am young and spit it out. I faced it all, and I stood tall and did it my way. To think I did all that, and may I say, not in a shy way. Oh no, not me. I did it my way. Oh, what is the man? What has he got? If not himself, then he has not to say the peace. He truly gives, and not the world. Oh, what it is to make a show. I took the blows and did my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인치엘로의 무대였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윤태규 씨의 마이웨이인 줄 알았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넘어질 수 있어. 누구나 한 번쯤 주저앉을 수 있어. 제가 음식물 쓰레기 봉투 가지고 내려다가 주저앉은 적이 몇 번 있어갖고 예전에 많이 버릴 때 얘기죠. 지금은 주저앉지 않습니다. 자, 오늘 잠시 후부터 또 각 분야의 환경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환경 안전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에 앞서서 오늘 2015년 경기 환경안전포럼 경기도의 환경안전 정책에 대한 동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첨단 노출 사고 같은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기관의 공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민간군 합동훈련이 부천의 반도체 공장에서 펼쳐졌습니다. 구조와 사태 수습을 위해 굴절차와 헬기, 간이제독소 등 첨단 장비들이 총동원돼 입체적인 구조 수습 작전이 전개됩니다. 신속한 대응으로 사고 발생 40분 만에 인명구조와 건물에 대한 안전 진단까지 마무리되면서 피해는 최소화됐습니다. 유관기관들이 참여해서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기회를 가진 것이 아주 큰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속한 사고 대응과 그다음에 유관기관의 휴복, 그다음에 주민 대피에 대한 걸 중점을 뒀습니다. 골프장들이 잔디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농약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도내 골프장들이 자발적으로 농약 사용량 감축에 나섰습니다. 경기도 내 골프장 22곳이 2017년까지 농약 사용량을 20% 이상 줄이기로 경기도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환경 생태계 회복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골프장의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에 대한 동영상 신청을 함께 했습니다. 네. 준비해 주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행사에 앞서서 교회 및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일어나실 수 있으신 분들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나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단상에 우측에 국기가 있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생략이 되었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2015년) 경기 환경안전포럼에 정말 많은 분들이 축하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비 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먼 거리를 많은 분들이 달려오셨습니다. 지금부터 2015 경기환경안전포럼 행사에 참석하여 주신 내외 귀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격려의 박수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번 환경포럼을 주관하신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오세영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방자 경기방송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광열 경기도 환경국장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환경국장 하실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열심히 해 주십시오. 외모도 친환경스럽게 아주 잘 생기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덕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문가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지윤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영문 경기 대진 테크노파크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내빈 소개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아주 중심적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에 든든한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계속해서 박희철 전국 녹색환경기업협의회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권기태 한국환경기술인협회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광용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 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건모 아주대학교 교수님, 네, 나오셨나요? 예, 오시는 중입니다. 김도선 3군 사령부 환경실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환경실장님, 화생방 교육도 하시나요? 예, 제가 어릴 때 군생활할 때 창동의 화학단에서 훈련받던 그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창동에 화학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반갑습니다. 자, 이선희 경기도 환경보존협회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유필 경기도 환경기술인 협의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희선 한국환경기술인 협의회 부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혹시 제가 소개를 안 한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시는 대로 중간중간에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또 환영해 주시기 위해서 인사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 들리시나요? 네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 이기우입니다. 오늘 오시느라고 날씨도 고르지 못해서 아마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오늘 내리는 비가 얼마나 소중한 단비인지 모릅니다. 그동안 많이 가물었었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때문에 아주 많은 우리 또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오늘 내린 비가 아주 단비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행사를 위해서 아마 단비를 몰고 오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경기 환경안전 포럼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게 됐는데 참으로 소중한 행사입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해주셨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들 오시는 행사인지 모르고 또 경기방송의 우리 김방자 대표이사님 항상 행사에 오셔서 따뜻하게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또 오세영 또 경기도의 도시환경위원장님 이 환경포럼을 주관하는 환경국 관련된 또 도시 계획, 도시 설계 관련된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또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십니다. 오늘 또 교수님 또 이따 토론회 토크 콘서트 이끌어 주실 또 교수님 오셨고 오늘 또 3군 사령부에서도 또 오셨네요. 정말 감사드리고 또 많은 또 기업에서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까 동영상에서도 나왔지만은 환경과 관련된 문제는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또 환경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결코 따로 떨어져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말인가요? 우리 수원에서 모 호텔에서 있었던 행사를 조찬 모임을 갔었는데 꽤 많은 분들을 제가 만났어요. 만나고 제가 또 인연이 돼서 몇 군데는 또 회사를 찾아가 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참 기억하기도 떠올리기도 싫은 구미 불산 누출 사고를 여러분들은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5명의 사망자와 12,000명을 진료해야 되는, 그리고 수습하는 비용만 해도 554억이 들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저희가 지출하면서 그 큰 환경 재난을 경험한 기억이 있습니다. 수도권은 더더군다나 인구가 밀집돼 있고 여러분들의 사업장 주변이 바로 또 이 지역 주민들과 연관되어 있는 지역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소하게 느끼는 문제랄지라도 커다란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고, 또 한 번 사고가 생기면은 대형 사고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긴장하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민과 관이 따로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항상 같이 함께 서로 대비하고 예측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항상 저희가 시뮬레이션에서 훈련하는 그런 평상시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이번 경기 환경 안전 포럼이 저희들의 그런 뜻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포럼이 되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저희가 환경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해관계 있는 분들과 사전에 소통하고 또 사전에 교감하면서 정책을 수립하지 않았을 때 그 정책은 별반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포럼을 통해서 현장에서 느끼시는 문제점, 혹여라도 환경이라는 말 때문에 그것을 규제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점을 미리 좀 알려주시고, 저희가 또 환경 기술을 지도하기 위한 지도기술단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미처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느끼지 못했던 또 이해하기 어려웠던 법규와 제반 시행령에 대한 문제도 여러분들이 미리 좀 자문하시면은 저희 경기도에서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충실하게 대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경험으로 어느 회사에 있는 모 임원이 아무리 대비를 하려고 하더라도 갑자기 단속을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할 수가 없다. 그리고 와보면 우리도 도대체 뭔지 모르는 일이 너무 많다. 법규가 너무 어렵다. 이런 주문을 하길래 제가 직접 우리 관련된 부서와 연결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환경 분야에 관계된 관공서 공직 업무가 결코 여러분들과 동떨어진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언제든지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팔에서 지진 자연재해 때문에 참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생활체육회의 우리 아줌마 탐험대라고 해서 줄여서 줌마 탐험대라고 하는데 한 30여 명의 인원이 지금 네팔에 등정을 하기 위해서 갔다가 일정을 지금 다 취소하고 귀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파키스탄 대지진 났을 때 의료 구호 활동을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때인데 제가 가서 느꼈던 게 우리와 환경이 틀리고 그 다음에 집 건축 구조가 틀려서 지진하면은 그 동네가 완전히 다 이렇게 폭삭 가라앉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습이 상당히 쉽지 않겠다. 그리고 항상 여진이 있어서 예상치 않은 데서도 사고가 많이 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네팔도 사실은 그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단 한 명의 사고자 없이 부상자 없이 모두 다 안전하게 귀국하시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또 고등학교 학생들이 거기까지 가 있는데 저희가 사회적으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예민하게 준비를 하고 또 많은 재난 극복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아무 사고 없이 모두들 다 무사히 돌아오시길 바라겠고 이런 자연재해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업장 주변에 있는 환경재해 또한 저희가 사전에 인지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큰 일로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인식하고 대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환경보안관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저희가 이 어려움을 좀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위기가 기회라고 저희들에겐 또 다른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질 거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밖에 보니까
재난 대비를 위해서 소방차도 지금 와 있고, 그다음에 환경 안전 관련된 산업 분야의 제품도 소개하는 부스가 지금 마련돼 있더라고요. 오늘 아마 또 이어서 포럼까지 진행이 될 텐데 마치는 시간까지 여러분들 성과 있는 포럼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규 사회통합부지사님의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토크 콘서트가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현재 애청자께서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경기방송 99.9MHz 경기 환경안전 포럼을 듣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오세영 도시환경위원장님의 축사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오세영입니다. 경기 환경안전포럼에 참석해 주신 도민과 각계 환경 전문가, 특히 산업 현장에서 환경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사업장 관계자 여러분께 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뜻깊은 환경포럼을 마련해 주신 이규 사회통합부지사님을 비롯해 유강렬 환경국장님 등 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근 몇 년간 불산 등 화학물질 유출 사고 발생 이후 화학사고에 대한 도민 불안감이 매우 증가하였고, 지난 4월 16일 일주기를 맞은 세월호 침몰 사고와 판교 공연장 환풍구 붕괴 사고 이후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그간 경기도의회는 사람 중심, 민생 중심의 슬로건 아래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 화학물질 관리 조례를 전국 최초로 의원 입법 발의를 제정하였으며, 유해물질 취급 시설 개선, 악취 방지 시설 개선 사업 등 환경안전 예산을 집중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경안전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악취 등 주민 불편 사례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깨끗한 환경,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와 도의회의 정책 개발과 예산 지원 등 함께 사업장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업자의 부재이든 기계적 결함이든 기업체의 안전관리에 대한 마음가짐과 실천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도의회에서도 도와 협력하여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환경 안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환경안전 현안에 대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길 희망하며 오늘 이 자리에 환경안전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안전에 대한 환경안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하시는 분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방자 경기방송 대표이사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언론사 중에 또 유일한 또 여성 파워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방송 대표이사 김방자입니다. 네, 지사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는 굉장히 더웠는데 지금 좀 시원하셨죠? 경기도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2015년 경기 환경안전포럼이 첫 발을 내딛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환경안전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은 각종 환경에 관한 갈등 해소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겠습니다. 기존 환경정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님과 오세영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님, 유광열 경기도 환경국장님이 이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2015 환경안전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수상하게 되신 공무원분 그리고 민간인 기업인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경기방송은 수도권을 대표하는 민영 라디오 방송으로서 지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하고 수도권 시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과 관련된 정책 의제들도 집중 발굴해 올바른 보도를 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점도 약속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방자 경기방송 대표이사의 축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환경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시상식이 남아 있습니다. 시상식에는 경기방송 김혜미 아나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혜미입니다. 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저 또한 환경 안전에 관한 여러 가지들 배우고 느끼고 돌아가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2015년 경기 환경 포럼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예. 환경안전 유공표창은 우수한 환경행정을 펼친 공무원과 환경기술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환경시설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와 또 우수한 거래를 통해 환경안전에 앞장선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것으로서 공무원, 녹색환경지원센터, 기업으로 나눠서 시상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우수한 환경행정을 펼친 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경안전 유공표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환경정책과 주무관 박옥란, 귀하는 환경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서 안전한 경기도 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5년 4월 29일 경기도지사 남경필. 네. 자, 부상으로 문화상품권 액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수여되도록 하겠습니다. 적습니다. 적은 액수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환경안전유공표창 안산시 환경과 주무관 정성수, 표창문화는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부상으로 문화상품권 5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네, 문화상품권 아까도 5만 원이었습니다. 사실은. 네, 원래 이게 환경적인 거라 액수는 얘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예. 환경안전유공표창 양주시 환경관리과 주무관 강분도, 표창문화는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부상으로 문화상품권이 수여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잠시 사진 촬영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상하신 모든 공무원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쭉 서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살짝 웃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열악한 중소사업체에 무상으로 환경안전 기술 지원을 추진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있겠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도내 환경 분야 교수, 연구원, 환경업체 대표 등 전문가 70명으로 환경안전 기술 지원단을 운영해 영세 중소사업장에 무상으로 맞춤형 환경 기술 지원을 해 큰 효과를 내고 있는데요. 우수한 활동을 펼친 유공자에 대한 표창입니다. 환경안전 유공표창 안산 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원 양연식,
귀하는 평소 환경안전 사고의 예방에 앞장서 안전한 경기도 조성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5년 4월 29일 경기도지사 남경필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환경안전 유공 표창 시흥 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원 박희재 표창 문화는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환경안전유공 표창 국이ENC 주식회사 대표이사 구응모 표창 문화는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잠시 사진 촬영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같이 한번 서주십시오. 모든 수상자분들 사진 촬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상자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아낌없는 투자와 철저한 환경관리를 통해 환경안전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에 대한 표창이 있겠습니다. 환경안전유공 표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안면 청강가창로 7 제일약품 주식회사 귀사는 평소 친환경적 경영으로 우수한 환경안전관리와 지역사회 발전한 기여와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5년 4월 29일 경기도지사 남경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꽃다발 전달하겠습니다. 네, 예, 오세요. 예, 사진 같이. 네, 예, 옆에 서주세요. 사진 촬영 같이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환경안전유공 표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74 주식회사 효성 안양공장 표창 문화는 전과 같습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 표창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안전유공 표창 경기도 평택시 산단로 114 광동제약 주식회사 표창 문화는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상하신 분들 모두 사진 촬영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시상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경기방송 김혜미 아나운서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잠시 안내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님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빈분들은 오늘 환경안전포럼 개최의 의미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관으로 동선을 따라 이동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문가분들 모시고 환경안전과 관련해 한 번쯤은 궁금해했을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눠보는 토크 콘서트를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사전에 저희가 경기도민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환경포럼 토크 콘서트를 함께할 전문가분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팅이 되면 이제 호명하시면 한 분씩 올라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경기 방송을 통해서 99.9MHz, 경기 북부 95.5MHz를 통해서 녹화 중계가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유광열 도환경국장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네, 김덕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박희철 전국 녹색기업협의회 회장님 단상위로 모시겠습니다. 권기태 한국환경기술협회 회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라디오 녹화 중계이기 때문에요. 박수 소리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네 분의 전문가들 모시고 저희가 사전에 받은 질문에 대한 심도 있는 답변을 들어볼까 합니다. 먼저 저희가 사전에 받은 첫 번째 질문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집 근처에 공장이 큰 게 있는데요. 하얀 연기도 나오고 어쩔 때는 까만 연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구청이나 이런 데 물어봐도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집 근처에 애들도 돌아다니고 그러면 분명히 건강에 문제가 생길 텐데 이렇게 공장에서 나오는 까만 연기, 하얀 연기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글쎄요, 뭐 교황청도 아니고 검은 연기, 하얀 연기 얘기가 나왔습니다. 글쎄 검은 연기, 하얀 연기 관할 관청에서 백연, 하얀 연기는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럼 검은 연기는 문제가 있는 건지 또 하얀 연기는 정말 무해한 것인지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누가 답변을 좀 해드릴까요? 우리 김덕현 교수님. 예. 네. 제가 잠깐만 좀 멘트 드리겠습니다. 이 백연은 원래 그 공장 굴뚝에서 고온 다습할 때 나오는 일종의 수증기인데 이 백연이 발생되는 이유는 따뜻한 공기가 바깥에 찬 공기하고 이제 부딪히면서 발생되는 수증기인데 일종의 물리적인 현상입니다. 다만 회사의 생산 프로세스나 또는 굴뚝에서 미량의 어떤 유해화학 물질이 포함될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백연은 무해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고 이거는 매연하고 반드시 분리가 돼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은 연기는요, 교수님? 검은 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백연 관련해서는 이제 그 빛의 산란 현상이 있는데요. 똑같은 수증기 형태의 백연이라도 낮과 밤에 보는 경우는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흰색으로 좀 보일 수도 있지만 밤에는 다소 다른 색으로 해서 그레이색이나 또는 약간 블랙 그 엷은 형태 그런 색깔로도 보일 수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물리적인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거기다 이제 뭐 콧구멍을 받고 냄새를 맡을 필요는 없겠죠?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권기태 회장님 뭐 첨언하실 부분이 좀 있으시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히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 교수님께서 상세히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바깥 온도와 배기가스의 온도 차이입니다. 즉 배기가스는 통상 170도 내지 200도까지 높은 고온입니다. 따라서 그 배기가스에 수분이 1 내지 2%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많은 경우는 4 내지 5%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보기에는 이 오염물질로 보입니다. 사실은 수증기입니다. 그리고 이 색깔이 바뀌는 거는 낮에 밝을 때 보니까 백연 흰 색깔이고 저녁에 어두울 때 보니까 검은 색깔이고 더 신기한 거는 석양 때 보시면은 분홍빛으로 보입니다.
일종의 착시 현상이고요. 아주 좋은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높은 공중에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가죠. 비행기 뒤에 보시면 흰 선이 있습니다. 똑같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오염물질은 거의 함유되지 않으니까 안심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머플러에서 물이 떨어지는 경우도 아마 수분을 많이 함유했기 때문에 수돗물처럼 쫄쫄쫄 이렇게 똑똑 떨어지는 모습도 봤습니다. 물론 마실 필요는 없겠죠. 네. 박희철 회장님께서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업에서는 환경 오염 물질이 외부로 방출되지 않도록 공장을 최초 설계할 때부터 화학 물질을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아울러 유해 물질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사업장 내에서 이 화학 물질은 마찬가지로 자원입니다. 이런 원료나 부재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본래의 목적과 달리 사업장에서 배출되게 되면 이게 환경 오염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화학 물질을 회수하고 재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외부로 이렇게 미량이라도 방출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측정기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치 기준의 5% 미만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서 환경 오염상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기태 회장님, 환경오염 방지 시설은 어떻게 무엇이 있을까요? 예, 주로 이 굴뚝의 연기를 말씀하셨으니까 대기 쪽의 이 방지시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염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VOC 같은 이 물질 같으면은 흡착에 의한 시설, 그리고 이 산가스나 알칼리가스 같으면 흡수에 의한 시설, 또 분진 같으면 집진 시설, 또 그 다음에 이제 SOX 같으면은 SOX나 녹스 같으면 NOx 같으면은 선택적 촉매 산화 설비, 또는 에센시알 같으면은 비선택적 촉매 산화 시설, 이런 설비들이 대부분의 오염물질 방지 설비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기태 회장님, 어떻게 박사학위가 있으신 것 같아요? 되게 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이 분야에서 네. 석사학위밖에 받지 못했습니다만 야. 약 한 40년 근무하면서 제가 사실은 이 산업체에서 환경 업무를 해본 적도 있고, 그리고 네. 제가 공해관리기사죠. 네. 우리나라 환경 1세대로서 공해관리기사 1회 합격자입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십시오. 대단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환경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공장 측이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근에 사는 주민들께서 스스로 안전하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가 정말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걸 주민들 스스로 또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런지요? 이제 대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TMS라고 그래가지고요. 굴뚝 자동 측정기를 통해서 그 오염 물질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체크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설치가 안 돼 있는데요. 저희 그 도나 시군에서 또 주기적으로 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시군의 이런 점검 외에도 주민의 어떤 신고가 있거나 또는 의심이 되는 상황이 있으면 저희가 그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네. 저희가 분석하고 위반 여부를 점검을 하는데요. 질문하신 그런 실시간으로 주민들이 그거를 알 수 있는 거는 아직 시스템은 안 돼 있고요. 다만 그런 점검을 통해서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 홈페이지에 이렇게 게시를 해서 주민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기업이 그걸 위반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나가다가 계속 그 굴뚝에서 검은 연기나 무엇이 계속 며칠 동안 나온다. 그럼 동영상 촬영을 해서 경기도 환경국에 내면 됩니까? 예,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시면요. 저희가 도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그 시료 우리 김덕현 교수님, 이 매연이라든가 아까 이런 배경 같은 경우 매연인가 이런 혹시 그 배출오염 기준을 초과했는지 이런 부분은 분석을 해서 만약에 위반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조치를 해나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방송이나 신문 매체 등을 통해서 보면요, 화학 공장에서 유해한 물질들이 누출되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얼마 전에는 저희 동네 근처 화학 공장에서 유해 물질이 배출되었다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정보 찾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경우 어디에서 어떻게 정보를 얻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요 내용에 대해서는 그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지금 현재 이런 문제들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수습되고 있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환경국장님께서 이제 화학 사고가 발생을 하면요. 네네. 이제 소방서라든가 화학 방재센터라든가 아까 군부대도 참석하셨는데 네네. 이제 유관기관들이 이제 출동을 해서 사고 수습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업장 내에서 이제 국한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네. 이게 주변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불산처럼.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주민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이 유관기관끼리 공동으로 어느 정도 범위까지 이게 1차적으로 주민 피해가 있을까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서 시군이라든가 관련 기관들의 이 조치 계획을 수립을 해서 주민들에게 전파를 합니다. 방송이라든가 또 사이렌이라든가 이런 주민 대피 요령을 저희가 전파를 하게 되고 주민들께서는 이에 잘 따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주민들께서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네네. 뭐 기본적으로는 도나 시군에 문의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게 귀찮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금년도에 이런 사고 대비 유해 물질 종류별로 저희가 그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이렇게 화학 사고가 났을 때 행동을 하면 되겠구나. 어떻게 그 대피 요령이 전파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또 이 사고 대비 유해 물질이라고 해서 이 불산처럼 사고 시에 큰 피해를 주는 그런 위험 물질이 있습니다. 네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법령이 개정이 돼서 2017년도 말까지 그 기업들이 그 물질의 종류라든가 위험성이라든가 또 주민 대피요령을 이제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기업들이 그런 사항들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또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사전에 이런 화학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방하고 대비해야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 박희철 회장께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고는 무엇보다도 사전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장 초기 설치 단계에서부터 안전하게 설계를 하고 그리고 적합한 방법으로 시공 그리고 이제 기준에 따른 표준화된 운영 그리고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 교육과 훈련을 적절하게 시행하는 게 이렇게 체계적인 이런 대응이 기업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대부분의 이 대기업에서는 환경 안전에 대한 표준화가 이렇게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내 모든 업무에 대해서 이 안전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절차서와 이 작업 지침서를 작성해서 그 기준을 준수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안전환경 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신기술을 적용하고 보완해서 문제가 없도록 고도화하는 이런 조치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고 방지를 위해서 약품 저장 탱크라든가 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시설에 누출 감지 센서를 설치를 한다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출됐을 때 외부로 확산되지 않게 방위제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시설적인 보완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계와 시설과 기준을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근로자들에 대한 체계화된 교육과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고에 대한 대응도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직원 여러분들의 그 대피 훈련도 그 안에 분명히 계시겠죠? 네, 맞습니다. 시나리오를 짜서 주기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의 사례는 어떨까요, 김덕현 교수님? 예. 관련해서는 외국 사례가 좀 몇 가지가 많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국내에서 관심 갖고 참고로 하는 것은 미국의 내용이나 독일 그리고 영국의 내용이 있습니다만 오늘 좀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독일 내용만 좀 간략하게 독일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의 재난 관리 체계는 원칙적으로 평시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이 업무를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 업무는 즉각적으로 연방 내무성이 그 책임을 지고 진행을 하게 돼 있는데, 연방 내무성 소속의 연방 시민보호 재난관리청이라는 화학사고 대응 전문 조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작년도에 정부조직법에서 재난안전처가 이제 새로 생겼는데, 거기하고 이제 거의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 것이 재난관리청이 되겠는데요. 이 재난관리청에서는 애널리티컬 태스크 포스라고 해서 ATF라는 전문적 용어를 쓰는데, 독일 전체 나라를 7구역으로 분할을 해서 7개 지역에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흥화학구조 119 센터, 안전센터, 익산 등등에서 6개 지역으로 분할되어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7개 지역으로 배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이 ATF에 대한 기능만 좀 간략하게, 시간이 좀 작아서 잠깐만 좀 소개해 드리면, 이 전문 대응 조직 ATF의 운영은 핵심적으로 몇 가지를 좀 하고 있는데, 독일의 모든 화학 사고에 대해서 대응 관리를 좀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그 기능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을 7개 지역으로 분할해서 이걸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직경 최대 400km까지 이쪽 조직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순발력이 기동력이 빨라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 화학물질 사고 대응과 관련해서 이 ATF 대응은 이거에 대한 식별, 탐지, 분석, 그리고 평가, 제독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역시 대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물론 전문적인 장비나 또는 심지어는 군수 지원 차량 보유까지 해서 대형 사고가 났을 때는 지방이건 후방이건 아주 전폭적으로 지원해줘서 사고가 났을 때 가장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적 큰 기관이다 하고요. 예컨대 어떤 지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이 현장 출동 요청이 오면 짧게는 수십 분 범위 내에서 현장에 도착해서 모든 걸 대응 체계가 유지가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400km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먼 길이긴 합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현장 출동 요청 후에도 최대 2시간 이내에 사고 현장에 도착해서 자원 조정, 그리고 오염 관리, 또 사고 현장 지휘에 대한 전반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과 관련해서 불시에 여러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지요. 예, 우리 숙련된 관리자를 할지라도 난관에 봉착하는 이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도 어떤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런지요, 우리 황경국장님. 예, 사업장마다 이제 교육도 받고 관리자들이 또 매뉴얼도 있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는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이 매뉴얼을 잘 숙지하셔야 되는데,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이게 평소에 숙지한 거도 대처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에서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훈련을 실시해야지만 실제 상황에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각 기업마다 이런 훈련을 연 1회 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실제 도에서 대규모 훈련을 유관부서에서 하다 보면은 실제 상황에서 이제 가정을 해서 훈련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매뉴얼을 보완해야 될 점, 또 부족한 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이제 훈련을 할 때 저희 도에서 찾아가는 안전 컨설팅당을 금년도부터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소방서 공무원 또 화학 관련 공무원 전문가분들이 기업에서 하는 훈련에 같이 참여를 하고, 매뉴얼 중에 보완할 게 무엇이 있고 어떤 점을 특히 숙지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같이 논의하고 그런 문제점을 도출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훈련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좀 어렵더라도 좀 신경 써주시고, 또 도의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저희 안전 컨설팅당의 지원을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즉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현재 보면은 실제 이 사고가 났을 때요, 보면은 골든타임이라는 표현을 요즘에 많이 쓰는데, 네네. 기업 내부에서 이제 수습하려다가 이게 크게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 소방서라든가 이런 유관부서에
초동 보고를 좀 빨리 하시면은 저희 유관 관련 대응기관들이 같이 현장에서 빨리 수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사고 발생 시에 그 초동 대응을 좀 빨리 해주십사 하는 부탁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 계속해서 영상 인터뷰가 짧게 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걸 보고 우리 권기태 회장께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자 영상 인터뷰가 세 번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환경안전관리자로 많은 부담과 책임이 있습니다. 화학물질 취급은 평상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 우선에 관리하는 게 잘하는 것인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 관련하여 경기도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질문을 이제 보고 우리 권기태 회장님, 현재 환경안전관리자들을 위한 교육, 그런 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예. 배출업소에서는 대기, 폐수, 화학물질 등 시설 규모와 취급량에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자격증 소지자를 선임해서 그 자격증 소지자가 업무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매 3년마다 법정 교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법규 위반 업소와 영세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 환경 닥터제라는 제도에서 전문가 풀을 구성해서 전문가가 사업장을 방문해서 1차, 2차, 3차까지 개선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술 지원을 해줍니다. 또한 저희 사단법인 한국환경기술인협회에서도 신기술 보급, 법규 개정 교육, 또 이 화학물질 사고 사례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일반 도민분들의 인터뷰를 이제 통해서 들어봤는데요. 자, 2015 환경안전포럼에 참석하신 이 분들에게 문자를 통해 사전에 받은 질문들을 현장에서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우리 안산 녹색환경지원센터 이주경 연구원님의 질문인데요.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영세 중소사업장은 경영난으로 방지시설 투자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생활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업장 악취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 자, 김덕현 교수님, 이 냄새가 이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정말 미칠 지경이지요. 예, 축사가 들어왔다든가, 냄새가 수도비 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한 가스도요, 독가스도 마찬가지인데, 글쎄요, 악취, 민원, 해결, 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저 사회자께서 굉장히 힘든 질문을 주십니다. 이 답변하기가 굉장히 만만치 않은 일인데, 악취라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작업하는데 상당히 많은 그 노하우가 필요하고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만, 악취의 특성상 똑같은 악취 농도를 가지고도 A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B씨는 악취 때문에 아주 굉장히 골치 아프다 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냄새인데 같은 40대 남여성이라도 흡연을 하시는 분은 전혀 문제가 안 하는데 비흡연자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똑같은 냄새인데 30대에 임신한 여성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냄새인데 60대 할머니한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아주 민감한 부분이 바로 악취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지역별로 아파트가 증가가 되고 거기 사시는 거주민이 증가가 되면서 악취 민원이 좀 최근에 와서 다소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도에서 통계된 자료를 보면 2011년도에 대략 2,100건이던 것이 2012년도 2,800건, 또 13년도에 3,300건에서 경기도 1,100명 정도가 거주하는 이 지역에 31개 시군에서 토탈 1년치 데이터를 수집한 것이 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네네.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악취, 특히 이제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악취를 저희 전문가들은 산단 악취라고 네네. 생활 악취하고 분리해서 표현을 하는데, 예. 이 산단 악취 같은 경우는 특히
특히 이제 그 온도, 습도, 그다음에 그 동서남북에 대한 풍향, 풍속, 방향, 네네. 계절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그 악취 체감도가 주민한테 미치는 체감도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 이렇게 좀 네네, 말씀을 그렇습니다.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악취 유발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는 지구상에서 알려진 최고로 가장 적합한 악취 방지 시설을 거기다 투입을 해서 악취 부분을 감소를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소취제를 쓴다는 건가요? 소취제를 쓰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고, 네네. 그다음 다양한 악취 방지 기술을 집어넣어서 악취 유발 물질을 좀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네. 또 관공서에서는 그에 따른 아주 기업도 포함이 돼서 네네. 적절한 악취 관리 시스템을 운영을 해야만 네네. 악취 민원이 절대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라고 네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을 내서 불로 기화시키는 방법도 있다고도 어떤 분도 얘기하셨고 관련된 게 있으면은 이제 그거는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제 소각 방법이 따로 있는데 뭐 알테올을 써서 소각하는 방법이 있고 VOC가 많이 포함되어 있을 때 분류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 컨셉이 되면 그건 분류가 되지만 네네. 경제성이 없으면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 주신 대로 소각을 시키되 그냥 10년 전처럼 소각을 시키는 게 아니고 네네. 소각에서 발생되는 열을 예, 다시 그렇죠. 재활용하는 재활용 시스템에만 경제성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방송국에서 그 어떤 촬영을 하고 그러면은요, 이 노르웨이하고 스웨덴에서 이제 촬영팀이 와서 청어 통조림을 땄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냄새가 안 나고 좋다는 거예요. 방송국이 소개령을 내릴 정도로 그 악취가 화재 경보가 울렸습니다. 그 정도로 악취가 심각한데 자기들은 맛있다고 그걸 따서 먹는단 말이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영세사업장 중에 그걸 수입하는 업자나 또 그걸 갖다 따서 다시 옮기는 과정, 그리고 삭힌 물건들, 자기들은 맛있다고 먹어보라는데 저희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규제가 아니면 계도와 선도, 악취라는 게 사실 기준과 잣대가 없다지만 계도와 선도가 좀 보편 상식 선에서 해결돼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건 이제 중앙 정부도 그렇고 지방 정부도 그렇고 저희 같은 전문가들도 해야 될 숙제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20년 전에 닭고기, 쇠고기를 구워 먹을 땐 아주 향긋한 냄새입니다만 지금 우리 집 옆에 300인분 닭고기 집이 있거나 소고기 집이 있으면 저는 당장 민원 제시를 합니다. 그만큼 이 국민의 1인당 GMP가 바뀌면서 내가 가졌던 악취에 대한 민감도가 10년 전과 20년 전과 지금은 그렇게 많이 바뀐다. 따라서 행복의 질은 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사고방식과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가 있는데요. 음식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단 악취하고 달라서 이걸 저희 전문가들은 생활 악취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행히도 한국 정부에서는 이미 생활 악취에 다양한 법령 준비를 하고 있고 일정 부분은 이미 진행을 하고 있어서 네. 모든 지방 정부에도 이제 내일 모레는 이 부분이 진행이 돼서 여러분들 삶의 질에는 네. 한국 정부가 결코 늙지 않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 전문가 한 사람 입장으로서 충분히 드려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 권기태 회장님, 영세 중소사업자는 글자로 영세한 사람들입니다. 중소는 작은 데고요, 그죠? 그렇다면은 이 자금난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영난으로 방지시설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해법이 없을까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기업이 수출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먹고 삽니다. 영세 중소기업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정말 아주 한숨 짓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3D 직종에는 내국인은 취업을 기피하고 외국인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산업 현장을 방문해 보면은 사장이 장화 신고 장갑 끼고 마스크 쓰고 자기 부인도 같이 이렇게 일을 합니다. 이런 사업장에는 자력으로 환경 설비를 투자하거나 개선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부의 이 지원이나 보조 없이는 투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실정입니다. 현재 네. 실정이. 예. 권기태 회장님이 그러면서 계속 환경국장을 째려보시는데요.
자, 환경국장님. 자, 그러면 이제 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자꾸 저렇게 쳐다보시는데. 지금 뭐 영세항 사업장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그 기대하는 만큼 지원은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네. 다만 도에서는 이제 2006년도부터 예. 그런 시설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자부담은 한 40% 부담을 하시는 조건으로 해서 60%를 해주나요? 예, 60% 정도를 도하고 시군이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게 더 영세한 사업장은 그 40%도 좀 부담스러운 합니다. 그래서 네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좀 강구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현재까지 350개소의 2006년부터 영세 중소사업장에 122억 정도를, 그렇죠? 단위가 100만 원이면 네. 이 60%가 그 정도면요. 100%로 잡는다 그러면 액수가 훨씬 뛰겠는데요. 그건 200억 가까이 되겠는데요. 그 액수도 뛰고요. 사실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또 업체를 시군하고 협력해서 네네. 지원하다 보니까 예. 또 필요로 하는 사업장을 다 지원하지 못하는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이거 냄새에 관련된 거, 악취에 관련된 거 심각합니다. 보기보다는. 네, 저희가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주 그 옆에 사는 사람은요. 정신적으로 착란 증상이 올 정도로 그 악취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데 냄새 나는 거예요. 창문도 못 열어놔요. 여름엔 아주 그분 얘기는 환장하겠답니다. 환장하겠다. 야,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음 질문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양주시 대기관리팀 백운구 팀장. 사업장을 점검하다 보면 수시로 개정되는 환경법령을 인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사업장이 개정법에 맞춰 적기에 시설 개선과 관리 기준을 준수한다면 환경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안이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요. 환경법령 현재 사업장에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되고 있는지요? 환경국장님? 예, 그 대기 환경에 대해서는 아까 악취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이 대기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들의 어떤 관심도 높고 네. 이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이 LNG 보일러라든가 네. 또 주민과 아주 주민들이 사는 곳과 아주 거리도 가깝고 민원이 많은 게 이제 숯가마 찜질방이 있습니다. 네네. 이런 부분도 이제 대기 배출 시설로 포함이 돼서 연말까지 이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규제로 느낄 수도 있지만 또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이 관련법들이 앞으로도 좀 더 강화될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근데 이런 법령 개정 사항을 사실 일선에 운영하시는 분들은 또 미처 인지를 못 하셔가지고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경기도라든가 환경부 홈페이지도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좀 들여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것만으로 또 그러면은 인지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협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도 그 공지를 해서 통보를 해줘야죠. 예, 통보를 해줘서 알 수 있도록 좀 해주고요. 또 이 환경보전협회라든가 우리 기술인협회에서 하는 각종 교육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런 사례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첨부 설명을 김덕현 교수님. 이게 이제 백운구 양주시 대기관리 팀장이 쓴 내용이란 말이죠. 본인도 여기에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계도하고 선도해 줘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분도. 이분도 이런 애로사항을 본인이 또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이 부분은 좀 잘 이해가 되는데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경기도 31개 시, 군에서 상당 부분의 공무원들이 오셨고 네네. 또 일정 부분은 도내 이제 소재에 있는 기업인들이 오셨는데 저도 전문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사실은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법이 탄생이 됩니다. 여러분들 고전적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기, 폐기, 수질 이런 쪽이 기본인 거에다가 지금은 생태에서 환경 안전, 보건 안전에서 이 환경 분야가 날이 가를수록 OECD 국가하고 똑같이 해서 굉장히 폭넓게 넓어지고 있는데 이 수많은 법을 도저히 챙길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이 법이 개정이 되거나 예고가 되는 경우는 항상 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행 예정인 건 이런 것들을 환경부 홈페이지나 지금 유 국장님 말씀 주신 대로 도환경국 홈페이지 등등을 부지런히 좀 열어보셔야 될 겁니다. 열어보셔서 좀 체크해 보시고요. 홈페이지 공청회 이런 포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좀 출석을 하셔서
요즘은 정보 전쟁 아닙니까? 내가 얼만큼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야 내가 맡은 바 일을 성실하게 할 수 있는데 남이 그렇다더라 할 때는 이미 한 박자 두 박자 늦었습니다. 여기 오신 경기도 환경국 관련돼선 이런 업무들은 31개 시군구에서 오신 분들이 아마 열심히 좀 공부를 하셔서 이런 교육이나 포럼이나 공청에 관심을 갖고 하시면 누구보다 뒤지지 않게 열심히 하실 수 있지 않나 해서 적극적인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저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것까지 관심을 지금 가지라 그러는데요. 계도와 선도라는 건 사실 어느 정도 반강제적인 느낌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제도와 법제화 되면서 우리가 이건 꼭 배워야 된다, 꼭 가야 된다, 꼭 오세요, 꼭 예비군 훈련 안 가면 우리 사실 벌금도 내고 심지어는 재판도 받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어떤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없을까? 우리 전국 녹색기업협의회 회장님 박기철 회장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법이 그렇듯이 환경 관련 법도 기업에서 1차적으로 알아야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통상적으로 저희 녹색기업협의회 회원사 그리고 비교적 대기업에 속하는 이런 사업장들은 환경 경영 시스템, 그러니까 IS 14001 인증이나 또 녹색기업 인증 이러한 체계를 통해서 환경법뿐만이 아니고 기업의 안전, 환경, 이온물, 화학물질 이런 관련된 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그런 체계가 있고 또 전담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어떤 제정이나 개정 동향을 파악해서 지켜나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중소기업입니다. 아까 질문자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장을 다니다 보면 몰라서 못한 경우가 있다. 이게 사실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정부기관 그리고 또 지자체 또 환경 관련 단체 이런 데서 좀 더 중소기업을 마이크로하게 타겟화해서 홍보하는 이런 활동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아울러 저희 녹색기업협의회에서도 협약되어 있는 이런 중소기업의 기술 지원이라든가 또 저희 녹색기업협의회 회원사뿐만이 아니고 저희 기업의 협력사들 이런 비교적 규모가 작은 이런 중소기업에 대한 이 법 모니터링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저희도 알려줘서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덕현 교수님 끝으로 하실 말씀이 더 계신 얼굴입니다. 아까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결국은 화학물질 안전사고는 누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이미 사고 나고 나서 후속 처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전에 관심을 갖는 것이 이런 포럼도 가장 의미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더더욱이나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관련 분야의 담당 종사자 또는 책임자이시니까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당부를 우리 김덕현 교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 당부를 한 마디씩 또 여쭙겠습니다. 우리 유광열도 환경국장님, 우리 끝으로 경기도민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 안전은 또 도민의 생활과 직결이 되고 또 기업의 운영에도 어떻게 보면 아주 연관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사항들 저희가 귀를 활짝 열고 그런 애로사항들을 많이 반영하고 또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근데 여기 환경안전보안관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사실 도만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시군 또 기업인들, 도민분들 이런 모두 환경안전에 내가 보안관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상군사령부에도 나오셨지만 민관군이 함께 움직이는 군에서도 많은 또 오폐수가 있을 수 있으니 그분도 우리가 지향해야 될 부분은 지향을 하고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권기태 우리 한국환경기술인협회 회장님 당부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아까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환경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GMP는 3만 불이 채 안 되는데
환경 지질 욕구는 5만 불이 넘습니다. 따라서 이 배출업소에서 이 오염물질을 배출시키는데 어떤 이 컨셉으로 가야 되냐 하면은 환경안전 관련 시설의 투자가 생산설비 투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한 부분이다. 이러한 마인드로 기업을 운영하시면은 환경안전에 대한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기업 하시는 분 계시면은 환경안전은 공장 설립 초기 단계부터 생산 공정의 주요 공정이기 때문에 기계 배치부터 이 오염물질 저감 배출 그리고 이 생산성 향상 또 마지막에 방시설에서는 효율 향상 이런 컨셉으로 이 공장을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당부의 말씀을 그래도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사회의 환경안전 문제는 이 관련 법이나 그리고 정부기관, 지자체, 환경단체만의 노력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 한 명 한 명이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주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수칙을 지키고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습관을 통해서 문화로 이렇게 승화를 시켰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탤런트이자 방송 진행자인데요. 저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유익했고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저희 박철이 출동해서 직접 경험하고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요. 앞으로 뭐 군 문제라든가 뭐 정치, 시사, 경제 모든 부분의 포럼에 제가 사회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맡겨주지도 않았는데 일단은 맡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15 경기 환경안전 포럼 유광열 도환경국장님, 김덕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님, 박기철 전국녹색기업협의회 회장님, 권기태 한국환경기술인협회 회장님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